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에 잘 들으셨으면 오늘의 약간 변동성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장의 오전장과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현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FMC 관망세 돌입하는 외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쪽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해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전에 지금 뭐 정책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기 하는데 소주제를 준비해놨으니 그건 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나스닥 차트 모습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연동 관계는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저는 뭐 사실 고를 했지만, 뭐 2월에 흔들림이 있던, 3월에 흔들림이 있던, 저는 그냥 가져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뭐 체감 지수가 요새 시청자분들은 좋지 않을 텐데 계속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결정해야 된다. 반도체 파트도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해갈 분들은 수익 매매, 구정 이후까지 바라보고 해라. 지금은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 같고요. 단지 미국 증시가 계속 좋은데 우리나라 뭐 안 좋다, 연동관계 파괴, 디커플링 이 이야기에 관해서도 정리 다 했습니다. 미국 증시 보고 진입하지 말자. 미국 증시 떨어지는 게 무서우면 지금 국내 증시에 포인트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겁이 난다. 단지 이제 우리가 코스피 차트 모습으로 좀 돌아와서 2500선에서 늘 이제 지수 타겟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필요 없는 거고요. 굳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저는 이제 2500선에서 2520선 말씀을 드렸고 선물 지수로는 지지받아야 될 때가 334 그리고 340도 안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달째 드려오고 있는데 어제도 340포인트 안착이 못했습니다. 340포인트 이따 코스피 200 차트 모습 볼 텐데 안착 못했고 오늘 살짝 밀어 올리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감겨서 내려왔거든요. 결국은 어제 방송을 좀 더 돌려보니까 2550선 사실은 가는 게 좀 무리수가 있다.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그래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인지 범위에서 결국은 이제 기간 횡보 형태를 띌 텐데 기간 횡보의 형태 동안에 얼마만큼 종목들이 이제 버텨주냐 그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확정적으로 2430선 지난번에 찍었던 포인트가 깨지면요. 무난하게 그냥 2400선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내려가면 2350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충격파를 좀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뽑아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최대한 많이 뽑아 올린 게 2520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증시 조정이 갈 텐데 국내 이슈가 됐든 연동 관계가 되었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내력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 투자가 싫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조금 관망을 하고 있다. 현금 한 20% 들고 있는데 5% 정도 입질 받았다 하신 분들은 명절 때 또 5% 정도 넣으시고 2월 명절 지나고 나서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뭐 간략하게만 언급드리면. 그래서 그때 한 5% 정도. 아마 2월 말 정도로 가면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한 셋째 주 정도. 그때 정도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을 투입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들은, 미국 증시와는 연동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이제 계단식 상승을 가고 있는데 103.2불이에요. 104불, 최대치 105불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충격파로 간다면 달러 인덱스는 치솟아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환율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환율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초반에도 좀 느낀 게 뭐냐면 현물은 뭐 거의 지금 지수가 오늘 양대 시장이 매수세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저조하고 선물로도 지금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00계약 정도, 지금 2200계약인데 위로 뽑아 올릴 일이 없습니다. 등락 과정인데 이럴 때 뭔가 좀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이나 국내 증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의 지금 방향 키를 잃은 상태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스페셜 원 전략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확정적으로 높은 확률로 내려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내일까지 조정을 받으면 목금은 단기 반등세가 한번 나올 겁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명절 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전달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절 전이 지금 이제 화수목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화수목이 지수 포인트는 낮아도 체감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까지는 좀 견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방 조정 가능성을 이길까지는 좀 열어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될지 설명을 같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섹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2차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PBR 관련주 그리고 원격 의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정책, PBR 관련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 종목을 설명을 주시면은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1차 단기 저항 돌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1차 단기장에 돌입했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나 관련 전기차 주가들도 저가에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들 설명해 주세요. 네, 테슬라 주가 차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캐시우드, ETF 자금 좀 들어온다. 이런 부분 이슈가 있었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전방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댈 부분이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결국은 이제 언론 플레이, 이슈 플레이인데, 일론 머스크의 입에 달렸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결국은 거의 비슷한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캐시우드를 제외하고 나면 일론 머스크 이제 13조 투자 소식도 좀 전해졌는데 기술적으로는 180불 지지받아야 될 구간에서 반등 나왔거든요. 기술적 반등이죠. 테슬라 180불 무너지면 바로 160불까지 수직 낙합니다. 바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160불에서 180불에서 하락할 때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80불 뚫리면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언론 플레이를 좀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뉴스 플레이, 자금 들어온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 좋은데, 그러면서 아침에 일단 커플링이 붙었는데, 자, 제가 먼저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SDI부터 보시죠. 제가 추천했지만 객관적인 분석으로 감정 배제하고 40만원의 1차 저항입니다. SDI. 지금 이제 비중이 6%지 않습니까? 6%인데 서둘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샀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단가는 이제 요 언저리 비스꾸리미하게 되실 거예요. 3호 라인에 한번 추천 나갔고 4호 라인 때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33, 40만원 언저리가 되실 텐데, 사실은 지금 전방 산업이 개선됐다거나 리튬 가격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일 이슈만 좀 전해졌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위로 뽑아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전방 산업이나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없습니다. 현재로는 기술적인 지지 저항 라인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40만원을 이제 뚫어내면 조금 더 올라갈 여전히 있죠. 45만원 라인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거래량이나 힘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외인 수급이 지금 현재 주체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개인 직결 구도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깨졌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금은 열어두고,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차피 지금 35만원 라인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의 계획에 맞게 수익을 챙길지, 나는 더 고를 해야겠다. 조금 더 봉이나 기술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사실은 주가가 조금 더 빠져주는 게 더 좋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추가 매수도 해갈 수 있고, 나는 요 정도 단기 반등 먹었다. 빠지겠다. 요거를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하락이 이제 35만원까지 나왔는데, 어찌됐건 추가 하락 시 비중 추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게 잘 안 되면 꼬일 공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력을 남겨놔야 되고, 포스코홀딩스 가보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셀 쪽에서는 SDI, 수직 계열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퍼포먼스는 2차전지 장비를 이야기 들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40만원 깨지면 무리수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40만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위에 저항 구간이 44만원, 45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막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강하게 밀어 올릴 만한 원동력이 좀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속 게임이에요. 지지 저항 구간의 결정 포인트가 빠른 사람 위주로 수익이 창출될 거고 저항 구간이 왔을 때 추가 매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향후에 5, 6개월 가면 수익을 가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좀 큰 거니까 남았는데, 에코프로를 제가 뭐라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V자형을 보게 되면 고점을 빠르게 돌파 못하면 내려오는 구도다. 이번에 엔캔 같은 경우는 비슷했는데 고점 빠르게 돌파하면서 갔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에코프로가 고점이 낮아졌는데 지금의 월봉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언저리가 살아날 건덕지가 있는 부분이다. 토마토 아마 쇼츠 영상에 올라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에요. 에코프로는. 그럼 이제 에코프로가 반등이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힘을 주면서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전방 산업액 안에서 그저께도 몇 명 유튜버들이 무척 뭉쳐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하던데, 개인 의견이니까 존중합니다만은 시장 상황이 지금 에코프로의 거래량이 약한 것은 팩트적인 체크 요소입니다. 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수급, 이거는 논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체킹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로는 택도 없다. 그러면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까지 점검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만원 지지 테스트를 갈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네, 지금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하루 반등으로 계속 설레발치고 이러면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은 속마음으로만 내포를 하시고요. 지금 24, 26 라인인데 24만원이 막혔어요. 22만원 지지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뚫리면 다음 라인이 어디냐? 20만원입니다. 네. 여기 뚫리고 나면 지금 여기 저점이죠. 18만원. 여기는 그냥 깨지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로 버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거는 누가 안 놓치냐 싸움인데 2023년 3월에 보게 되면 18만원대 갭으로 좀 쌓아 올렸기 때문에 20만원 라인 무너지면 18만원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는 건 굉장히 하이리스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 클라이막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를 계속 2차 전지는 대비하시면서 가는 게 좋고, 어제 테슬라가 그만큼 주가가 올렸는데도 지금은 단기 반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 기간을 1년 할 걸 2년, 3년을 좀 더 크게 바라보고 가셔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차근차근 종목별로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지 구간을 단계별로 좀 결정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책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줄 평해 보실까요? 연속성 확인이 필요한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세게 나갈 것 같은데, 세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좀 선별화해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 오히려 교란 행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주도주 형성 구도를 가졌던 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자동차였어요. 작년에는 지금 자동차 2차 전지가 좋았고, 하반기 넘어오면서부터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기류를 형성했는데, 여기가 지금 다 성장주입니다. 어찌됐건, 뭐, 반도체가 민감주 형태를 띠건, 자동차가 좀 저 PER 형태를 띠건 다 성장주의 형태인데, 여기가 지금 다 돌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안 돼요. 이 정책을 누가 제가 했는지 참 훌륭한 부신이시겠죠. 석박사일 텐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저 PBR에 수급 유입을 좀 시켜서, 그죠? 수급 유입을 좀 시켜가지고, 증시 좀 견인을 하겠다. 요렇게 좀 판단되거든요. 제 주관적으로는 지금 잠깐 오전에 판단을 해본 거는, 그러면 지금 홀딩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세아홀딩스, 현대제철, 그죠? 다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PBR이 0.3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주들, 저 PBR, 특히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력을 형성하면서 자금 유입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외국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개인 수급이 여기에 직결 구도가 돼봤자 지수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결국 이제 외인이나 기관 수급에 유입되는 걸 보면서 증시가 좀 출렁거릴 수 있으면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아무래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정부 정책인 것 같은데, 저는 어렵다고 발표됩니다. 내용은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 반등세는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 PBR 주에 관해서 조금은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외국인이고 IB 투자고 외국계 펀드를 운용하는데 조 단위로 홀딩스 종목들에게 지금 뭐 수급과 자금을 투입시키겠다? 그러면 지분법 이익부터 구조 개선을 해야죠. LG, 두산, SK 이런 지주사들. 저희는 지분법 이익상 할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 말 같고요. 단기 수급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모습이 삼성물산 차트 모습이에요. 이게 저 PBR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텐데, 어쨌든 0.84입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 모습인데, 하나금융지주는 PBR이 0.38이에요. 지금. 하나금융지주도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삼성물산보다 PBR이 더 낮은데, 단기 수급 유입은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성장 주도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장 주도주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오전장 시장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서지고 이런 쪽으로 수급 유입이 단기적으로 옮겨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을 단기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박살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유망한 정책 같지는 않고요. 단지 냉혹하게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단기적으로 구도 전환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는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주, 뭐 홀딩스 종목들의 단기 수급 유입은 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흐름 관찰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이 연속성의 길이가 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관련주 몇 개 뽑아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굉장히 저 PBR이고요.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몇 개의 종목이 있다. 단지 아주 보수적이고 뭐 정찰병 정도, 소액 정도만 입지를 받아가지고 주가 동향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돼서 어제 오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수급 이동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시각을 너무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잡아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후장에서 지금 다가오면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도 이쪽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오늘 한 줄평 어떻게 볼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줄평은 단일 이슈 플레이 적었습니다. 네, 단일 이슈 플레이. 이 시간에 항상 마지막으로 좀 테마 종목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차트 모습이 인성정보 차트 모습입니다. 네. 참 이럴 때 이제 보이는 쪽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지 말지 진입을 타진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뽑아 올리면서 갈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뉴스 플레이를 좀 타줄 때 운칠기삼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타줬는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비트컴퓨터예요. 사실은 이틀 동안 좀 찍어 눌러주고 지지받을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금 뉴스가 타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 갱신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봉 마감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키 맞추기 이후에 가능성은 좀 있어요. 눌림목을 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눌림목 위에 비슷한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원격 의료가 이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 의료가 좀 됐었는데 뭐 비대면 진료하는 거 법 개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좀 쉬더라도 내용이 계속 나와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원격으로 공략 예정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파급력은 그런데 크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접근 포인트만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단기 접근 포인트는 지금의 형태로는 비트컴퓨터가 가장 나아 보이고요. 기업의 기본적 분석은 좀 차지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성되신 분들 좀 8,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좀 높으신 분들 눌림목에서 잡는 게 유효하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시각 속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정책 PBR 그리고 원격 의료 세 가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 저희도 몇 가지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에 저희가 매수가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HLB를 가장 먼저 언급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요즘 HLB 주가를 보면 도대체 이 신약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HLB의 현재 시점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뭐 나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추천을 했고 방송을 해도 지금 상황은 안 좋은 건 안 좋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로 단기 접근 조금 분산 단계에서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개개인이 그 원하는 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저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막차가 지난번 5만원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들어갔을 때 42,000원까지 조정 줬을 때가 막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만원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뭐 단기 접근, 그리고 지금 이제 6만원 테스트를 거치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쪽인데,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도 7만원 공방이 있었는데 7만원 돌파가 안 되면서 내려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7만원 돌파 공방인데 뭐 이런 게시판 같은데 글이 좀 뜨겁더라고요. 과오류, 과내용. 사실들 고수들이나 선취를 했던 사람들은 그 게시판 내용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시기가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정보와의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사실은 선별성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게시판에 올바른 내용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거를 단지 진양권 회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주를 친화적이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적극적이에요. 그 부분을 빠르게 소문을 잠재워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단지 쉽게 죽을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이슈가. 근데 마찬가지예요. NKM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지금 전일 72,600원이 돌파되지 않으면 바로 못 갑니다.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이 7만원에 지금 걸려있는 형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7만원이 돌파되게 되면 상승 구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8만원까지 상승 구간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산 단계에서 이 기술적인 진입 타점을 저울질하는 거는 거의 고수 영역이고요. 분봉 쪼개기로 들어가서 30분봉, 뭐 15분봉 이런 거 거의 스캘퍼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시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 오늘 삼양사 준비했습니다. 네, 삼양사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추천해 주실까요? 네, 뭐 내용 간단하고 정책 PBR 수혜주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옵저버 한번 보내봐야 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본인들 의사결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뭐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정책 저 PBR 기업 프로그램 뭐 내용 나온다는데 뭐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주 소액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소액들, 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이제 뭐 1,000만 원 단위가 되겠지만 옵저버를 보내봐야 됩니다. 네. 삼양사는 지금 PBR이 아까 하나금융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0.37배거든요. 당연히 적자도 없습니다. 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뭐 꾸준히 매출액 성장이 안 되는 그냥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하게 2조 원대 찍는 그냥 그런 기업이고,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이런 거 재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 흐름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47,000원인데 46,000원 지지 라인을 좀 보시고 들어가시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리딩을 좀 하겠습니다. 46,000원 1차 지지 라인을 좀 보시든, 그 밑에 44,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보시든, 그래서 옵저버를 좀 보내가지고 과연 반응도가 보게 되면 저 PBR로 수급이 이제 몰리게 되면 후발주자 찾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안 나오면 성장주의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단기적인 포인트입니다. 목표가는 한번 10% 정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52,400원 제시하고요. 이거는 손절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쪽이라서 손절가는 조금 더 밑에 42,500원 위아래로 10% 정도로 측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양사 일단은 이 정책 수혜와 관련돼서 저 PBR 종목으로서 추천을 주셨고요. 살짝 정찰병 보내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목표가 52,400원에 손절가 라인 42,500원 잡으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1 시간에서 전략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